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변동성. 주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한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과는 거리가 먼 시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반대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물론 시장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수많은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장기 투자만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한국 주식시장과는 크게 적용되기 힘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던 100년 전에 산 주식, 몇십 년 전에 산 주식 이게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오른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회사들이 오른 시장도 있지만 망한 곳도 많고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거의 오름세가 없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은 정말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배웠고 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좀 익숙한 어디선가 참 보았던 익숙한 모습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업앤다운.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주식시장이 철렁거리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2차 경기부양책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아니죠. 트위터를 하자마자 폭락했던 주식시장.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항공주들이거든요.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롯해서 지금 이들은 진짜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주에 대한 건 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또 항공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잉까지 비롯해서. 하지만 그 오름세의 그 약발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듯 말바꾸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는 좀 실망을 했는지 이제는 그 중심축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한때 포괄적인 부양책이 합의되지 않는 한 항공사 지원과 같은 개별 법안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자 오늘 굉장히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가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펠로시 의장이 우리는 여전히 백악관과 대화하고 있으며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꿰뚫고 있지요. 이 펠로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마자 다시금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후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과 약 40분간의 전화통화를 하고 신규 부양책 관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원 의장 대변인인 두루 햄밀은 포괄적인 부양책 관련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고요. 양측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습, 전형적인 밀당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빵빵빵 터트리지만 밀실이라기보다는
뒷면에서는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로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오라클이라든지 월마트이 추진한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느무신 장관의 협상안을 뒤집어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일할 맛 안 나죠? 오늘 페이스북, 테슬라 등은 뭐 2.1%, 0.15%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르다가 많이 꺾였거든요. 하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0.16, 0.09로 완전히 약보합, 그러니까 거의 뭐 내려갔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지지부지 하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요즘 같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요, 일단 개미들, 초보자분들은 쉽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들어가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요. 뭐 애플의 이번에 그 아이폰 발표가 있지만 이미 애플의 주식에는 이런 애플 발표에 대한 그 호재들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어제 이렇게 항공사라든지 보잉의 상승세가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루 만에 꺾이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저께 뭐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500포인트 상승의 다우존스의 모습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시장은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대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장세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롤러코스터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본인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날아갔다고 해도 여러분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거든요. 다시금 분명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금 매수의 기회를 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최근 특별히 이제 10월 7일, 8일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미진홀이 분석한 모양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격려의 댓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